야 임마 이걸 일이라고 했어 임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쭈구리입니다. 빠르게 가시죠. 전편에 이어서 직원관리 노하우 2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네 번째 업무를 스케줄링 단위로 해야 된다까지 말씀드렸죠. 자, 다섯 번째는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 하지만 전문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회사에서 뭐 상명하복이라던가 굉장히 무겁고 딱딱하고 이런 걸 하면 아무래도 연령대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좀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이라는 게 애매하긴 하지만, 명확하게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냥 직원들이 하는 행동들을 대체로 용인해주고, 게임을 한다던가 뭐 동영상을 본다던가 뭐 잔다던가 뭐 이런 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커뮤니티에 뭐 글을 잠깐 읽는다던가 약간 사담을 한다던가, 저는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 딱딱한 분위기에서 이제 일하는 것들은, 저는 대기업 정도 되면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고 일할 수 있지만, 작은 기업이면 작은 기업일수록 굳이 이런 상황에서 참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대기업과 다르게 이 소기업들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대기업이야. 그러면 내가 자르고 싶어도 애들이 안 나가. 만약에 에디도 지금 회사에서 너 나가라 그러면 좀 안 나가고 버티고 싶잖아요. 나갈 건데요? 아,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에디가 만약에 삼성전자야, 연봉이 3억이야, 너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고 싶잖아. 솔직히 말해서 버티고 싶잖아. 근데 소기업이야, 그 누구도 버티고 싶지 않아요. 아이씨 때려쳐야겠다. 내가 오히려 직원이 먼저 그렇게 생각하는 확률이 높죠.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자유로운 분위기는 좀 필요하다. 하지만 자유롭다고 해서 회사는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분위기들은, 그러니까 전문적인 분위기는 결국에 사장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 업무의 피드백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이 전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회사 내에 어떤 갑질 예방 교육이라든가 성희롱 방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청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런 거 왜 하지? 이럴 수 있어도, 물론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이런 교육하는 건 좀 그렇죠. 근데 직원이 3, 4명 있더라도 이런 교육을 외부에서 신청하면 와서 해줘요. 공짜로. 이렇게 와서 해주면 돈을 받더라도 아주 저렴한 비용에 하거든요. 저희도 그런 교육을 몇 번 했었는데,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여기가 그냥 놀이터가 아니구나, 여기 뭐 사장 지 혼자 주먹국으로 막 하는 곳이 아니구나 라는, 소기업이면 소기업일수록 최소한의 어떤 시스템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 시스템이 너무 과해서, 이게 무슨 뭐 직원 3명밖에 없는데 무슨 삼성처럼 시스템이 있어, 이것도 물론 오바지만 최소한의 어떤 그런 체계가 있구나 라는 느낌을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그래도 전문적인 회사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노하우 중에 하나다. 자, 6번째로는 직원 역량을 키워야 된다라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직원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시스템이 있고 사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마치 톱니바퀴처럼 그 안에서의 직원들의 역량이 발휘되는 데 반해서 소기업은 그게 안 됩니다. 일단 사수가 없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한 업무에 직원 한 명이 담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오히려 직원 한 명이 3, 4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직원의 역량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오너의 관심이 절대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직원을 뽑았는데 A라는 업무를 시켰어요. 근데 A라는 업무 에디씨 이거 하세요 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하세요? 스케줄링 베이스로 했는데 시간이 지났어. 근데 피드백이 없어. 서면으로든 이메일로든 업무를 마무리해서 사장한테 전달을 했는데 피드백이 없는 거야. 잘했다라는 말도 없고 못했다라는 말도 없고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새끼 이거 왜 시켰지 이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데 그냥 내가 노는 게 싫어서 시켰나? 일을 위한 일인 건가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익숙해지면 뭐 대충 해도 뭐 그렇죠. 피드백 어차피 피드백이 없는데 그냥 대충 하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 피드백을 한다고 해봅시다. 피드백을 했는데 그냥 에디야 잘했어, 혹은 에디야 이걸 일이라고 했냐? 피드백이 이렇게 해서 끝났다. 그러면 직원 입장 황당하죠. 잘했다고 해도 황당해요. 왜? 뭘 잘했는지, 자기가 뭘 잘했는지도 모르는데 잘했다고 하니까 황당한 거죠. 근데 못했다고 하면 더 황당하죠. 기분만 더 나쁘고. 그렇잖아요. 뭘 못했는지 설명을 해줘야 납득을 할 거 아닙니까? 일이라는 거는 납득이 돼야, 잘했든 못했든 납득이 돼야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납득이 안 되는 피드백을 주면은 당연히 직원이 발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직원의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장이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직원에게 어떤 업무를 시킬까부터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업무를 뭘 시킬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데일리로 체크하는 직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편해요. 내가 따로 직원을 관리 안 해도 데일리로 계속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직원은 그냥 데일리로 발생하는 것만 충실히 하면 돼요. 그 다음 데일리로 한 일에 대한 결과물, 상담을 한다면 상담을 하는 거 내가 들으니까 그게 결과물이 되는 거고, 게시판 답변은 게시판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결과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사장의 입장에서 체킹을 하면서 피드백을 주면 그게 직원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아, 상담할 때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답변할 때 형식을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하면 당연히 그건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CS 직원의 역량은 증가하겠죠. 하지만 디자이너 역량의 그걸 어떻게 증가시킬까? 에디터의 역량은 어떻게 증가시킬까? 결국에는 이 역량이라는 부분도 약간은 이 소기업 입장에서 약간 애매한 게, 절대적인 디자인 실력 혹은 절대적인 어떤 글의 어떤 창작 실력이라기보다는 사장의 스타일에 맞춰가는 어떤 능력이라고 봐도 좀 무방하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사장의 스타일에 맞출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이 자기의 스타일대로 했는데 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리젝을 하면은 결국엔 사장의 스타일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 내가 이 친구의 디자인 역량을 늘려주고 싶다 이러면 디자인 관련 책을 내가 선물을 해준다거나, 혹은 디자인 관련 어떤 박람회라든가, 뭐라 그러죠 우리가? 모여서 하는 컨퍼런스? 컨퍼런스라든가 그런 것들에 한번 참여를 시켜준다던가. 큰 비용이 안 들거든요. 10만원 15만원이면 그런데 갈 수 있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럼 직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야, 너 오늘 반차 쓰고 거기 갔다 와. 그러면 그러니까 반차 쓰는 게 네 휴가에서 까라는 게 아니라 오늘 업무 여기서 마감하고 거기 갔다 와.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 되게 그게 하나의 작은 복지 같은 개념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피드백 할 때도 이렇게 해서 잘한 것 같아. 혹은 이렇게 해서 못한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그걸 잘하진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SNS 파트타이머를 지금 쓰고 있어요. 저희 SNS에서 대단히 퀄리티 있는 글을 올려라 이런 것들은 컬럼 리스트를 따로 뽑아야 되지만 그런 건 아니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제품의 영상들을, 블로거들이 찍은 것들을 짧게 15초에서 30초 혹은 1분 이내로 편집을 해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데 올려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광고를 태우기 위해서 그런 SNS 파트타이머를 저희가 재택으로 고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SNS마다 그 디자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식 회사의 SNS면 최소한 어떤 타이틀 이미지라든가 어떤 아이덴티티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약돼 있는 디자이너가 있기 때문에 계약돼 있는 디자이너가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해당 그 스펙들을 정리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이미지가 자료가 남아있으면 첨부해 드릴 텐데 그냥 워드에 그렇게 보낸 거야. 예를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 PC 800에 60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모바일 600에 600 이런 식으로 그냥 텍스트로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파일을 저한테 보냈길래 제가 서류라는 걸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제가 그렇게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이제 사실 이 친구는 회사 생활을 아직 안 해본 친구예요. 대학생 친구니까 제가 그걸 괴롭히려고 물어봤던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서류를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사회생활 없으니까 대답을 못할 수도 있고, 제 질문이 생뚱맞다고 생각해서 대답을 못할 수도 있고, 이 새끼 뭐지? 이래서 대답을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대답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피드백을 했던 게, 서류로 만드는 이유는 누군가가 그 서류를 보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누군가가 그 서류를 보지 않을 거면 서류를 만들 이유가 없다. 머릿속에 넣어두던가 그냥 포스트잇에 메모를 하던가 그냥 휴대폰 어디에다가 카톡에다가 그냥 메시지를 보내놓던가 그렇게 하면 된다. 근데 서류라는 걸 만드는 이유는 누군가는 그 서류를 보고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서류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네가 만든 이 서류를 내가 디자이너한테 보내줄 건데, 디자이너가 이 서류를 보고 그 이미지들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저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할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제가 말한 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다음날 다시 그 SNS 그 파트타이머가 서류를 보내왔는데, 이번에 어떻게 서류를 보냈냐면, 그전에는 MS 워드로 텍스트로 보냈던 거를 이번에 PPT로 보내서 네이버 블로그를 이렇게 캡처를 떠서 요 이미지 이렇게 빨간 박스 쳐서 여기가 800에 600, 요 밑에 요 이미지는 400에 500,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요 이미지를 이렇게 다 이미지 사이즈를 블럭별로 해서 이미지별로 다 사이즈를 스펙을 예시와 함께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제가 했던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문서를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 왔다. 내가 그날 너에게 물어봤던 그 이유가 바로 서류를 이렇게 만들라는 의미였다. 이렇게 디자이너한테 전달해주면 디자이너는 그 어떤 되물음도 없이 바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서류를 만든다는 건 서류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 완벽하게 최대한, 뭐 100%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그 다음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장 없이 만드는 게 서류를 만드는 어떤 의미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이 직원들에게 피드백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잘하면 왜 잘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그냥 다짜고짜 잘했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안 좋으면 못했으면 왜 못했다고 설명을 해줘야 기분 나쁘지 않게, 야 임마 이걸 일이라고 했어 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불쌍한 대학생. 에디가 제가 직원들 대하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직원들한테 좀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단점인데, 그러니까 싫은 소리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좋은 오너가 아니에요. 싫은 소리 할 땐 또 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좀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칭찬도 뭐 그렇게 솔직히 잘 못했지만 좀 싫은 소리도 잘 못하는 약간 좀 그런, 그러니까 아주 좋게 표현하면 그냥 착한 오너였죠. 착한 오너. 자화자찬 아니십니까? 아니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착한 오너라는 게 칭찬이 아니에요. 오너는, 저는 착한 오너라는 게 결코 칭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맺고 끊는 게 확실한 오너가 저는 확실히, 그러니까 잘할 때는 확실히 왜 잘했는지 명확히 얘기해주고, 못했을 때는 왜 못했는지 확실히 얘기하고, 질책할 때는 확실히 질책해주고,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 그게 바로 직원의 역량을 키우는 방법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직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직원에게 권한을 줘야 됩니다. 권한. 직원에게 어떤 권한도 주지 않으면 역량이 크기가 어려워요. 근데 창작이다 이런 것들은 권한이 없어도 되겠죠. 디자인 일을 한다던가 뭐 아까 얘기했지만 글쓰기를 한다던가는 결과물 자체가 일의 업무 역량을 드러내기 때문에 권한이 별로 필요 없어도 되지만, 만약에 이 친구들에게도 어떤 권한을 부여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권한을 줄 수 있겠죠. 어떤 디자인 소스를 구매하거나 어떤 사진을 구매함에 있어서 비용에 제약이 없어. 네 마음대로 네가 디자인에 필요하다면 다 사. 이렇게 한마디를 더 덧붙여준다면 그 디자이너는 더 신나서 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근데 야 그 어떤 유료 소스도 이용하지 말고 네가 모든 걸 다 창작해. 그럼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권한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마케터한테 되게 중요한 어떤 권한이 되겠죠. 마케터한테 우리가 그냥 다짜고짜 예를 들어서 업무를 맡길 때 야 마케팅 계획 한번 짜봐 이렇게 하면 그 어떤 계획도 짜기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산 500만 원 이내에서 A라는 제품을 우리가 바이럴 광고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바이럴을 하면 좋을지 계획을 짜봐. 혹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페북이나 인스타만 500만 원을 쓸 거야. 혹은 뭐 네이버 블로그에만 500만 원을 쓸 거야. 혹은 유튜브에만 500만 원을 쓸 거야.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포지션을 정해줘서 업무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직원의 어떤 그 결과물을 가져왔을 때 실제로 그걸 액션에 옮길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 돼요. 시야는 여러 번 가져갔는데 한 번도 액션에 안 옮겨. 500만 원짜리 예산을 해가지고 뭐 계획을 짜라 해서 계획을 진짜 100번도 넘게 가져갔는데 한 번도 그 계획대로 한 적이 없어. 그러면 그 마케터는 계획을 짜고 싶지 않겠죠. 왜냐면 어차피 내가 가져가도 그 집행 안 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을 야 1000만 원짜리 한번 계획 짜봐. 집행할 수 없는 계획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고, 내가 정말 이 직원이 할 수 있는 거를 응해줄 수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내가 알아, 이건 직원이 가져온 게 내 입장에선 좀 터무니없는 걸 알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근데 몇 번 수정은 할 수 있겠지. 수정을 해서 그래도 조금 끌어올렸어. 근데 그래도 좋지 않아. 그래도 한번 액션을 한번 진행해 주는 거예요. 왜? 직원의 길을 한번 살려주기 위해서. 직원 입장에서 내가 플랜을 짰더니 사장이 액션을 하더라. 그러면 다음에는 더 그 플랜을 짤 때 더 신중할 수밖에 없게 되고, 더 꼼꼼히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한 번도 액션을 안 하더라. 그러면 플랜 개판으로 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어차피 안 할 건데 뭐. 어차피 지 맘대로 할 건데. 나한테 계획 짜보라고 그래놓고 광고는 지 맘대로 할 건데 내가 뭐하러 플랜을 똑바로 짜. 그러니까 직원에게 어떤 권한을 주는가는 이 직원의 역량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좀 오너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혹은 손해볼 것 같더라도 직원의 그 어떤 입장을 생각해서 한 번씩은 보여주기 위한 액션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점차 직원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다. 직원관리 두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마지막 우리 직원관리 세 번째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